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마지막 날 한국인 유럽파의 대형 이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그리스 최고 명문 올림피아코스, 세르비아 최고 명문 츠르베나 지베지다를 거쳐 네덜란드 명문 클럽 페예노르트로 이적하는데요. 아약스가 당초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됐지만 페예노르트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황인범 선수 영입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네덜란드의 유력한 언론사 그리고 네덜란드의 페예노르트 담당 기자들로부터 확인됐습니다. 본래 독일 분데스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 등과 연결됐던 황인범 선수인데요. 페예노르트로의 이적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유럽 현지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보도 내용 그리고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정보를 통해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소식에 가장 정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 1908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매체에서 배준호 선수를 향한 페예노르트의 오퍼 사실과 협상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었죠. 그것이 정확한 이야기였던 것이 확인이 됐고, 또 본래 이제 인터넷상에서 언론사가 아니라 다양한 내부 정보를 전하는 소식통으로 운영이 되다가 최근 언론사 등록을 마쳐서 이제 조금 더 공신력을 갖게 됐고, 또 지금 보시는 이 보도 내용처럼 프리미어로 붙은 정보들은 더욱더 이제 팩트체크가 잘 된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럽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아직도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일 새벽이 됐지만 유럽은 9월 1일 밤이거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이적 시장은 8월 마지막 날 밤 11시에 마무리가 됐지만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까지도 이적 기간이, 등록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의 이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황인범 선수의 공식 발표도 곧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1908의 보도에 따르면 페예노르트가 레드스타 베오그라드, 바로 츠르베나 지베지다의 영문 명칭이죠. 이 팀과 황인범 선수 이적에 합의했다라는 것인데요. 즉 구단 간 이적료 합의, 선수와의 개인 합의도 모두 끝났고 이제 황인범 선수는 메디컬 테스트만 통과하면 페예노르트의 새로운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즉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사인하면 발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지에서 찍은 훈련장 영상에는 황인범 선수의 모습이 직접 보이진 않지만 황인범 선수의 대리인들이 도착해서 사무실에서 계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곧 메디컬도 잡혀 있다라는 내부 정보가 확인이 됐다 보니까 오피셜 없이 거피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8의 추가 보도를 보시면 이 최종 확정이 있기 몇 시간 전에 페예노르트가 황인범 선수 영입을 위해서 츠르베나 지베지다 구단에 공식 제안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 잘츠부르크 소속의 비스트롬 선수에 대한 영입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이제 제안이 확인이 됐다라는 호속 보도가 바로 이어지면서 1908이 적중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라고 추가 보도를 한 겁니다.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1908이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고국 한국에서 황인범 선수는 대전 시티즌에서 프로에서 데뷔했고 크게 두각을 나타낸 이후 그를 영입한 첫 번째 해외 클럽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소속된 캐나다 클럽 밴쿠버 화이트캡스였고, 이후 러시아의 루빈 카잔으로 가면서 유럽 무대에 입성해 해외 모험을 이어갔다고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쟁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상황이 난감해진 가운데 FC 서울에 임대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여기서 그리스의 명문 클럽 올림피아코스로 입단한 이후 지난해 여름에 550만 유로 이적료로 바로 레드스타 츠르베나 지베지다로 이적을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오르큰 콕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 공격형 미드필더와 비교되고 있는 선수라고 하면서 이 선수가 이제 슬롯 감독과 나란히 좀 팀을 이끌다가 떠나간 가운데 황인범 선수가 확실한 이제 에이스의 자리를 위해 영입된 선수다. 27살 선수인 한국인 선수 황인범 선수의 오피셜 공식 발표는 9월 2일 유럽 시간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공식 발표 일정 및 메디컬 일정까지 소개하면서 지금 더 이상 논란의 여지 없는 이적이 확정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부트발 인터내셔널, 네덜란드 최대 축구 전문 매체의 마르틴 크라벤담 기자도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황인범 선수를 두고 페예노르트가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와 협상을 마무리했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며 데카입, 즉 페예노르트의 홈경기장 얘기인데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의 구단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다, 한국인은 로테르담으로 간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네덜란드 매체들이 황인범 선수의 페예노르트 이적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네덜란드 매체인 부트발 플리츠센 같은 경우에는
황인범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 입성하고 도전하는 9번째 한국인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역대 한국 선수 중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것은 박지성 선수, PSV 에인토벤 시절에 어마어마한 또 성과를 냈었죠. 리그 내에서도 많은 골을 넣었고 우승도 경험했고 또 챔피언스리그 4강의 성과를 냈었잖아요. 그때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PSV 에인토벤으로 박지성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영표 선수와 함께 최고의 시대를 또 한 번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바가 있고, 또 과거에는 허정무 전 감독이 네덜란드 PSV 에인토벤에서 활약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예노르트에서는 세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된 것인데요. 2002년 월드컵 이후 송종국 선수가 페예노르트에 입성한 첫 번째 한국 선수가 됐고, 그 이후 이천수 선수가 두 번째 한국인 선수로 활약을 했고, 이번에 황희문 선수가 세 번째 선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아약스 그리고 흐로닝은 등에서 활약을 했던 석현준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를 바탕으로 또 유럽의 더 큰 무대로 나갔던 바가 있고, 또 1990년대에는 노정윤 선수가 NAC 브레다에서 활약을 했었고, 또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김남일 선수가 엑셀시올에서 활약을 하면서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출전한 선수들이 대부분 다 좋은 성과를 냈던 바가 있어서 좋은 인상들을 갖고 있다. 이번에 또 가장 큰 기대를 받으면서 가는 상황인데,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팀 중에 하나죠. 소위 네덜란드 빅3로 불리는 팀이 PSV 에인토벤, 아약스, 페예노르트인데, 물론 아약스와 에인토벤이 가장 큰 팀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페예노르트 역시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1908년에 창단한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팀이고요. 지난 시즌에는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역대 네덜란드 리그에서 16번 우승을 차지했고, 특히 지지난 시즌 2022-2024 시즌에는 지금 리버풀을 이끌면서 또 3라운드까지 맨유전 3대0 승리를 포함한 3연승으로 유럽 최고의 또 젊은 명장으로 꼽히고 있는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 팀의 전성시대를 다시 한번 만들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아르네 슬롯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2014 시즌에는 KNVB컵, 네덜란드 축구협회컵 우승도 이뤄냈고, 또 2024년 요한 크루이프 샤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케 감독이 부임을 해서 또 이 트로피를 따내면서 올 시즌을 시작했거든요. 즉 우승의 디레이가 있는 팀이고, 1970년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유로파컵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또 1974년과 2002년에는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유에파컵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최근 성적을 돌아보면 2016-2017 시즌에 네덜란드 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꽤 긴 시간 동안 한 5년 가까이 우승을 못하다가 말씀드린 2022-2023 시즌에 슬롯 감독과 함께 다시 네덜란드 챔피언이 됐고, 지난 시즌도 리그 준우승 또 FA컵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유럽 대항전에서도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슬롯 감독과 함께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당시 무리뉴 감독이 이끌었던 로마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준우승을 했던 바가 있죠. 유럽 대항전 타이틀도 경험이 있고 또 노리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프리스케 감독도 기대되는 감독인데요. 비록 최근 페예노르트가 각광받는 과정 속에 매우 뛰어난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준 슬롯 감독이 리버풀로 떠났지만, 지금 부임한 프리스케 감독 역시 덴마크 대표 수비수 출신으로서 미트윌란, 덴마크 최고 명문팀의 수석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해서 코펜하겐을 또 거쳐서 미트윌란의 감독을 맡아서 또 덴마크 리그 우승을 이뤄냈고, 그 다음에 벨기에 리그 무대로 옮겨서 안트워프를 이끌면서 안트워프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서 안트워프의 구단 최고 시기를 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체코의 명문팀인 스파르타 프라하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2시즌 연속 리그 우승 및 또 두 번째 시즌에는 컵 대회까지 더블 우승을 달성한 이후에 슬롯의 후임으로 기대를 받으면서 지금 페예노르트에 부임을 했고, 부임 첫 경기에서 요한 크루이프 샬 네덜란드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황희범 선수가 오면서 지난 시즌에 세르비아 리그에 더블을 달성했잖아요. 이런 성과들을 이어받으면서 정말 최고의 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의 공격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뛰게 됐다. 특히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과 또 점유 축구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팀이니까 황희범 선수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면서도 또 강화시킬 수 있는 리그이고, 또 황희범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이런 뛰어난 미드필드에서의 운영 능력을 통해서 세련된 축구를 해왔었는데, 지금 네덜란드가 그 축구 토탈 풋볼에서도 최전선에 있는, 전술적으로 정말 철학과 뼈대가 있는 그런 무대인데, 거기서 최고의 역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주전으로 맡길 생각으로 영입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디서 이 선수가 주전으로 기용될 것이다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어떻게 영입을 했느냐, 그 과정 속에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르비아 언론인 맥스베트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였던 팀이 네덜란드의 아약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력한 것으로 보였던 아약스로의 이적이 틀어진 이유는 아약스가 츠리벤나 구단 측에 8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했다고 해요. 이 정도 금액도 어떻게 보면 이미 설정되어 있던 바이아웃 금액에 거의 준하는 액수였는데 페이노르트가 바이아웃 금액을 넘어서는 1000만 유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 제시의 배경에는 1000만 유로를 당장 풀로 주는 게 아니라 향후 활약에 따른 옵션을 포함한 금액이니까 페이노르트는 구단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확실한 본인들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황희범 선수가 활약을 잘하면 더 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트리베다 입장에서는 황인범 선수에게도 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황인범 선수 역시 사실 뭐 구단이 얼마의 이적료를 더 받든 본인이 이런 바이아웃 조항만 채워준다면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약스는 뭐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성적을 끌어올리긴 했어도 올 시즌에 유로파 리그 본선에 참가하게 되는데 페이노르트는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참가하게 되고 황희범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에 뛰고 싶은 의지 속에서 페이노르트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이죠. 사실 뭐 아약스에서 뛰더라도 유로파 리그를 경험하고 또 우승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또 밟을 수 있겠지만 당장 사실 유럽 5대 리그에 가고 싶었던 높은 수준의 경기를 경험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고 싶었던 황인범 선수는 보장된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좀 원했고 또 본인을 강하게 더 원하면서 움직였던 페이노르트의 이 적극적인 자세, 구단 최고 이적료를 제시한 자세에도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르비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5대 리그 내의 팀으로 이적을 할 경우에는 750만 유로로 조금만 낮은 이적료가 설정되어 있고 그 외의 리그로 갈 경우에는 800만 유로의 이적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약스가 딱 그 금액을 제시해 놓고 황희범 선수와 개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페이노르트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 자체가 황인범 선수에게 진심이고 황인범 선수를 정말 주전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참가 문제와 더불어서 수락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덜란드의 또 유력한 일간지인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가 뭐 처음에 페이노르트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미 한참 전에 이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보류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 본인이 정말 또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나 독일 분데스리가였기 때문에 그 제안들을 끝까지 기다려봤지만 현 시점에서 이 리그, 빅리그의 제안이 이제 오지 않은 가운데 문이 닫혔고 그러자 페이노르트를 선택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한주집에서 확인한 바에 따라서도 독일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팀과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많은 그 변수 속에서도 이 확실한 제안이 오지 않았고 또 잉글랜드에서 왔던 제안은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그래도 챔피언십에서도 중요한 팀이라고 할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노릴 수 있는 코벤트리 시티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제안이 왔었으나 역시 황희범 선수는 지금 2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로서 유망주들은 잉글랜드 2부 리그에 가서 승격을 노리면서 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지만 언제 승격이 가능할지 승격권에 있는 팀들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황희범 선수는 당장 아주 높은 수준의 경기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당장 유럽 5대 리그는 아니라도 유럽의 명문팀이자 또 환경이 좋은 팀이자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할 수 있는 팀으로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노르트에서 제시한 옵션 포함 1000만 유로의 금액은 1차 기본 충족 금액조차도 800만 유로를 넘어서는 금액일 것이 뭐 확실시돼요. 바이아웃 금액, 아약스가 제시한 금액보다 나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페이노르트의 역대 최고의 영입 선수가 수비수 한치코를 체코의 스파르타 프라하에서 영입하면서 830만 유로를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벨기에 클럽 세르클레 브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일본 대표 공격수 우에다 아야세를 800만 유로에 영입한 것인데 최근에 새로 경신한 이 이적료 신기록을 깨는 최초의 1000만 유로 선수가 페이노르트에서 등장했다. 한국 돈으로 약 150억 원.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적료들과 비교한다면 큰돈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프리미어리그가 워낙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 외에 유럽의 다른 빅리그에서도 1000만 유로 정도면 리그 최고 수준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페이노르트가 그렇게 투자해 왔던 선수들 뭐 2023-2024 시즌에는 크로아티아의 이바누세츠 선수를 뭐 780만 유로에 영입했던 경우도 있지만 마르코 센시라든지 스테번 베르하이스라든지 뭐 지금 가장 뜨거운 멕시코 공격수죠. 산티아고 히메네스 등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600만 유로 정도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 2001-2002 시즌에 페이노르트의 유에파컵 우승 멤버였던 오노 신지 선수를 이제 우라바레즈에서 데려올 때 기록했던 550만 유로가 당시 물가를 생각한다면 좀 어마어마한 투자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투자들 속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이적률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선수들의 유럽 내 위상, 또 황인범 선수를 향한 페이노르트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배준호 선수도 노렸던 페이노르트가 송종국, 이천수 선수의 사례에 이어서 한국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호감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페이노르트의 소식에 정통한 1908의 전망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의 역할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공격 미드필더 역할을 오가면서 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페이노르트가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을 쓰는데 역삼각형 중앙 미드필더를 구성하면서 공격적인 자원 2명을 앞에 세우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 현지 또 팬매체에서 공개한 예상 라인업인데, 황희문 선수를 두 센터백 앞에 후방 빌드업 미드필더로 생각을 했지만 그 역할보다는 한 칸 올라갈 것이다, 스탱스와 팀버의 자리에서 뛸 것이다 라고 더 보는 게 맞고요. 네덜란드 최대 매체이자 유력 매체 중에 하나인 푸트발 인터내셔널의 편집장 피터 츠바르트 기자가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 매체 역시 유료 독점 기사로서 페이노르트의 영입 목표인 황희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소개를 하며, 컨트롤하는 선수가 아니라 숙련된 패서다, 날카로운 패스를 미드필드에서 공급하면서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선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페이노르트가 일요일에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게 거의 유력시 된다, 확실시 된다는 정보를 통해서 이 정도 선수 분석까지 이 매체가 진행을 한다는 것은 그냥 떠도는 소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확실시 되는 상황이니까 보도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황희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소개한 내용을 보시면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미 챔피언스리그의 레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다. 지난 시즌 츠르베나 소속으로 맨시티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했었고, 그 외에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게 황희문 선수이기 때문에 팀 성적과 관계없이 황희문 선수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참가하는 페이노르트가 즉시 전력 주전감으로 여기고 있는 선수다라는 것이고, 세르비아에서의 데뷔 시즌에 더블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구단 올해의 선수로 꼽힌 선수다. 그런데 1년 전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때도 구단 올해의 선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선수다. 그리스와 세르비아의 최고 명문팀에서 팀 내 최고 선수로 인정받은 선수라면 당연히 뛰어난 선수다라면서 이 선수에 대한 투자가 옳았다라고 설명하고, 또 그 이유가 뭔지, 압박하기 어려운 선수다, 압박을 잘 풀어내는 선수다, 팀의 공격 플레이를 가속할 수 있는 선수다, 역동적인 선수다, 그리고 양발을 두루 잘 쓰면서 패스 범위가 넓은 선수다,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소개하면서 황희문 선수가 페이노르트에서 어떻게 뛸지를 분석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중 페이노르트의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페이노르트의 포메이션을 보면은 역삼각형 미드필드를 쓰는 4-3-3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히메네스를 최전선에 두고 팀버와 제키엘 선수가 두 명의 메짤러로 뛰었는데, 지금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큰 돈을 영입해 투자한 칼빈 스탱스 선수가 부상 중이에요. 이 공격 미드필더가 부상 중이고, 또 다른 중앙 미드필더 안토니 밀란보 선수도 부상이다 보니까 황희문 선수가 미드필더 자원에서 빨리 좀 합류할 필요가 있었고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인 체코의 린그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출전 계획을 못 잡을 정도로 지금 경기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이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영입한 유망주 벨루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입했을 때 첫 시즌에도 거의 2군 팀에서 뛰었고, 지난 시즌에 또 아르헨티나 리그로 임대를 다녀와야 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확실한 경기력을 기대만큼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공격 미드필드의 새로운 자원,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드필드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나이가 많은, 또 가장 경험이 풍부한 황희문 선수는 당연히 즉시 전력 주전으로 영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가장 중요하고, 또 네덜란드 리그 우승을 되찾아오는, 우승 타이틀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이 PSV 에인토벤과의 네덜란드 슈퍼컵 요한 크라이프 샬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빌렘트와의 리그 개막전에서 아쉽게 1대1 무승부로 비겼고, 치볼레와의 원정 5대1로 대승을 거뒀지만, 바로 지난 8월 25일에 있었던 주말 경기에서는 스파르타 로테르담과 1대1로 비기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공격 미드필더의 창의성을 빨리 보강할 필요가 있었고요. 9월 A매치 월드컵 예선전 일정 이후 재개되는 네덜란드 리그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일요일 새벽 1시 45분에 킥오프하는 흐로닝언과 원정 경기고, 그 다음에 9월 20일 새벽 1시 45분에 레버쿠젠과 UEFA 챔피언스리그 개막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마도 황희문 선수가 지금 바로 한국에 와서 대표팀 일정을 소화해야 하다 보니까 흐로닝언과의 경기를 선발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후반에라도 뛰면서 감각을 익힐 것이고, 그 다음에 레버쿠젠과의 경기도 아마 빠르면 선발 출전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 교체로 들어와서 팀의 분위기를 익히고 팀에 녹아들어야 한다면, 늦어도 10월 3일 새벽 1시 45분에 킥오프하는 지로나와 원정 경기 챔피언스리그 2차전 경기부터는 선발 출전 기회를 확실하게 낚아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페이노르트가 속한 UEFA 챔피언스리그 대진표를 보면 레버쿠젠, 지로나, 또 포르투갈의 명문 벤피카,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이죠 맨시티, 이런 팀들과 리그 단계에서 만나게 됐고, 김민재 선수가 소속되는 바이에른 뮌헨도 속해 있고 프랑스의 릴도 속해 있어요. 이런 팀들과의 경기에서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또 본인이 염원했던 유럽 5대 리그로의 진입 가능성도 다시 한번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뭐 사실 유럽 5대 리그에 안 간다고 하더라도 페이노르트에서 이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높은 단계를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활약을 해준다면 본인에게도 또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또 경험과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페이노르트 공식 발표 소식 그래도 이제 기다려봐야겠죠. 거피절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아직 사인하고 오피셜까지 나와야 하는 상태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황희찬 선수의 오피셜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이후에 황희찬 선수에 관련해서 내란에서 어떤 반응,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준TV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국인 유럽파들의 모든 소식, 현지 독점 소식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한준TV의 입중계와 라이브 방송, 한국인 유럽파와 한국 대표팀의 각종 경기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